네, 데일리 아스텍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버린 AI 가져와 주셨는데요. 정부가 100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금씩 단계를 밟고 있죠. 최근에 국가대표 AI를 선발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네카오를 중심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잘 지지해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유효한 모멘텀인지 저희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최대 300%대까지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반면에 인텔에 대해서는 이 칩세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 피해가 있을지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 AI 확인되는데요. 사실 상반기 주도주로 활약은 좀 부진했죠. 그런데 조방원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반기에는 좀 로봇 관련주들, 피지컬 AI 관련해서 주도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테마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버린 AI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 소화를 해냈었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도 계속 지켜볼 그런 유효한 이벤트일까요? 이 소버린 AI라는 건 정책적인 면이 강합니다. 네. 이건 이 AI라는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에게 이제 미래의 먹거리죠. 먹거리를 만들어줄 이 산업인데 이쪽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의 주권을 지켜가면서 우리 시장을 지켜가면서 또 해외 시장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검색 엔진, 미국의 구글이 가장 세계 최대 시장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 그 구글이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네이버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만드는 워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워드를 많이 씁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일 때 워드를 쓰다가 그 이후의 후배들은 또 아래 한글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아래 한글이 우리 시장을 지켜낸 겁니다. 네. 이것도 역시 소버린에 관련된 것이죠. 우리는 IT 시장에서 이 세계적인 큰 흐름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면서 우리 시장을 지켜왔습니다. 그거를 AI에서도 우리 확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 AI 소버린과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적으로 보시고 이 종목들이 대장주가 돼서 AI의 정책, 정부 정책에 대한 AI 시장의 큰 흐름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 상반기에 이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이 우리 시장을 끌고 갔듯이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 AI 쪽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AI가 이제는 R&D에서 돈만 쏟아붓는 쪽, 즉 돈을 먹는 하마가 아니라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먼저 네이버를 보셔야 되는데 네이버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검색 엔진 쪽으로 해서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상거래 업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AI 쪽에서 이 소버린 AI를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업체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번에 만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이 최종 5군데 그 회사 중에 한 곳으로 이름이 올라갔고요. 그만큼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우리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하이퍼클로버 X라는 이런 실제 거대 언어 모델을 갖고 인공지능 AI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미 상업화를 했죠.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이런 하이퍼클로버 X를 도입을 해서 자신들의 사업에 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는 이 AI 관련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이 온라인 서비스에서 수익화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AI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네이버는 매년 5천억 원이 넘는 R&D 비용을 쏟아 부어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진감래라고 돈을 버는 타이밍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역시나 인공지능 AI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는 약간 좀 다르죠. 이 카카오는 국민 메시저 앱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지난 7월 달에 전 국민 이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4,657만 명입니다. 거의 전 국민 중에 한글을 모르는 어린아이 빼고 아주 연로하신 분들 빼고는 모두가 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카카오톡 내에는
대한민국 한국인들의 모든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빅데이터죠. 그래서 오픈AI가 이 한국의 카카오와 손을 잡고 이런 쪽의 슈퍼 AI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한국인들의 이런 그 카카오톡에 사용된 대화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받은 대화들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생활을 AI 기술과 접목시키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플랫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오픈AI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소버린 AI에는 좀 약간 벗어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AI 시장의 주도에 갈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CNS.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SI 업체라고 해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업체는 LG그룹 내에서 AI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상업화하는 그 통로가 되는 기업입니다. 물론 LG는 이미 오래전부터 AI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여기에 AI가 앞으로의 LG전자, LG그룹을 먹여 살릴 거라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 기술원까지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개발된 그 LG의 AI 기술은 LG CNS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사업화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LG CNS를 잘 보셔야 되고 LG CNS는 이미 베트남의 AI 데이터 센터 그 시장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CNS는 실제로 수익을 충분히 벌고 있고 그 버는 돈을 갖고 727억의 중간 배당도 실시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LG CNS 같이 AI와 관련된 돈을 벌고 있는 AI 관련주들을 찾아서 다음 이제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네, 소버린 AI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또 내년부터는 또 수익화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주로는 네이버, 카카오, LG CNS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반도체 이야기가 시장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관세 관련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면서 반도체 괜찮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트럼프가 관세 문제를 꼭 들고 나오면 네. 우리는 자동차도 그렇고 이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에다 굉장히 많이 갖다 팝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우리가 600억 달러 정도 무역 수지 흑자를 봤는데요. 이제 경상적으로는 원래 한 200억 달러 정도 봅니다. 한 400억 달러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된 것은 우리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공장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들 다 한국에서 사다 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공장 건설이 끝나면 스탑됩니다. 그만큼의 무역 수지 흑자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지금 당장 벌고 있는 걸 갖고 걸고 넘어집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자동차 같이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을 걸고 늘어서 여기다 풀목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이게 좀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25일 날 대통령께서 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떠한 해법을 갖고 오실지 이 관세 문제는 우리 무역 수지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핵심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는 미국이 그 반도체를 받아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들을 받아서 자신들의 장비를 만든다는 거야 자신들의 어떤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그 핵심적인 자본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그 관세를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전에 2019년인가요? 일본의 그 아베 수상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그 소재하고 이런 원재료를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때도 결국은 일본 기업들에게 손해가 돌아갔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이 똑같이 우리 한국 기업에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당장 반도체주들이 마이너스 파란색을 띄고 있어도 크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관세 문제는 잘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미국에 수출되는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 HBM 반도체가 가장 큰 그 몫을 그러니까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BM 반도체는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도 비싸죠. 그래서 비싼 만큼 마진도 큽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세계 1위인 AI 가속기 시장 1위인
엔비디아의 독점에서 납품만 했던 HBM3 16단짜리 이상은 말 그대로 이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남겨주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관세를 부과하면 엔비디아도 힘들지만 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받아서 또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하는 미국 기업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역시 그런 부분 때문에도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 16단 HBM 반도체에서는 앞서 있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HBM 반도체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파이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올 하반기에 HBM4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샘플을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차기 시장도 SK 하이닉스가 이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꾸준히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향으로는 이 8단짜리도 그렇고 12단짜리도 그렇고 가장 늦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승인을 받았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지금은 수율이 잘 나오진 않지만 일단 엔비디아 시장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납품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갈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HBM 반도체의 가격을 하락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한편으로 파운드리 쪽에서 요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장기 계약을 맺었고 그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도 또 이번에 신규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반도체가 확실하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쪽을 새로 치고 들어가면서 시장을 넓혀가면서 대만의 TSMC의 시장을 빼앗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자기 시장을 가져가게 되고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안정적인 시장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비전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세트 업체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 이 시리즈뿐만 아니라 갤럭시 Z 시리즈 해가지고 폴더블 폰도 잘 만드는데요. 여기서 요즘 히트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AI 시대와 접목되면서 AI 기술이 이제 들어가 있는 AI 스마트폰을 제대로 잘 만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그리고 가격도 아직은 경쟁력 있는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초격차 이상을 벌리면서 경쟁자들보다 앞서가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를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HBM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TC본더라는 공정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 공정 장비를 이 한미반도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화비전이 여기에 이제 공급망에 들어가면서 그 시장의 반을 빼앗겼지만 그 빼앗긴 반의 그 시장을 이 한미반도체는 미국 마이크론을 통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마이크론과 손을 잡고 HBM4를 개발하는 이 TC본더를 만들어냈고 그 TC본더를 갖고 만든 샘플을 그 엔비디아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은 HBM4에 대해서 별 시간 차이 없이 납품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미반도체는 이 SK 하이닉스 공급망에서 잃어버린 시장을 이 미국 마이크론을 통해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한미반도체는 중국 반도체 회사하고도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을 만드는 TC본더 쪽에서 이 한미반도체 시장은 점점 성장해가는 시장이죠. 그런 면에서 한미반도체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관세 우려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 공급을 통해서 좀 호재들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전망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세 종목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어서 세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피지컬 AI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올해는 이제 상반기가 지났지만 주도주로서의
로봇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줬죠. 근데 연말에 또 옵티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 라인에 투입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국내 관련주들도 공급망 관련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피지컬 AI라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AI가 두뇌가 된다면, 즉 네.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AI 가속기가 머리가 된다면 그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실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대상이 로봇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요즘 이슈가 되는 건 인간의 형태와 똑같이 두 손과 두 발 내지는 뭐 두 손을 갖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로봇을 통해서 생산하는 시장은 그 새로운 시장이고 완전히 그 생산성 자체가 획기적으로 발전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8시간 노동을 하고 뭐 일주일에 52주 뭐 근무를 하고 하여튼 이 기간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그 시간에 구애를 받지만 네. 로봇은 에너지만 공급되고 기름칠만 해주면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 노동을 통해서 계속 재화를 생산해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공황을 우려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이 로봇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생산성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리고 또 이걸 시간에 따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AI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피지컬 AI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생활에 뛰어들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도래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그 이동형 두 양팔 로봇 이것을 갖고 한 35대인가요? 그거를 대당 1억인가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매출액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삼성전자의 이 실험용, 테스트용 양팔 로봇을 납품한 것만 갖고도 한 약 35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이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용, 실증용으로 구매한 이 로봇을 갖고 삼성전자는 각 부처나 각 부서마다 이걸 배치를 해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제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동 로봇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고 지금 테슬라의 자동차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로봇을 통해서 그런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실제로 미국은 뭐 테슬라의 자동차 공장 중에 이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라 중국의 상하이 공장이 가장 생산량이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그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로보티즈죠. 로보티즈는 2대 주주가 LG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액추에이터라는 부품, 로봇 부품입니다. 핵심 부품이고 이 액추에이터 기반의 이 자율주행 로봇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요번에 두 개의 회사를 이제 분할을 해서 이 두 개의 회사를 나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뭐 자율주행 로봇 쪽은 LG전자 협력을 하지 않을까, LG 쪽과 협력할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이 로보티즈는 핵심적인 부품인 로봇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고 나우 로보틱스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직교 로봇이나 뭐 다관절 로봇, 스카라 로봇 다양한 협동 로봇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 로봇들을 갖고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로봇들이 가고 있는 거대한 큰 흐름 속에서 이거는 미래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